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양평군 양동면 쌍리산 9-1번지에 있는 덕수이씨 묘역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중기 한문사대 문장가로 꼽히는 택당 이식선생을 비롯해 선대와 후손이 모셔져 있습니다. 택당 선생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이면서도 주역과 풍수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선생이 집필한 택당집은 선형을 결정하는 과정과 이장하는 방법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풍수후학으로 하여금 조선 중기의 풍수 실태를 알 수 있게 한 보석 같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택당집에 실린 풍수에 관한 내용은 선생에 관한 기록이며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이상현 선생이 번역한 택당집을 풍수적 관점에서 각색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택당 선생의 조부모인 이섭 선생과 하동정 씨 합작 묘소입니다. 택당 선생은 젊은 시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 이유는 과거 시험의 부조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권문세도가의 횡포로 실력 없는 세도가의 자식들이 선발되는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은 충분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낙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투문물출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선생은 27세가 돼서야 과거 시험에 응시했고 급제하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벼슬길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급제 3년째 되는 해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선생의 부친인 이한선 선생은 살아생 전 조부와 조무의 산소가 따로 모셔진 것에 대해 늘 마음 아파하였고 선형을 마련하여 조부문을 이장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세상살이에 큰 관심이 없었던 선생에게 선형을 마련하여 조부문을 전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선형을 찾아 조상을 모시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생 자신이 병중에 있고 중요한 것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혼인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애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친이 돌아가신 1613년 당시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훗날 묘역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곳에 조상을 모시고 4년째 되는 해 장남 이면하를 필두로 3남 3녀를 두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장남으로서의 부담과 책임감이 작용했을까요? 선생은 부친이 돌아가시자 각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부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형을 마련하고 조상을 길지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가난했으면 먹을 양식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의 부친이 살아계실 때 어떤 지사가 이곳을 장지로 쓸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이 위지고 척박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중하게 부과되는 지역이라 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친이 돌아가시자 여주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국세가 그럭저럭 괜찮은 자리는 이미 누군가 선점하여 이렇다 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리를 정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이 자리를 결정하기까지는 엄청난 수고로움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 저술한 택당집에 의하면 이곳 백아곡은 관동 오대산에서 뻗어온 산맥이 지평에 이르렀고 인근 산들은 옹기종기에 모여 있는데 불쑥 일어났다가 납작 엎드기도 하고 또 치닫다가 흩어지기를 하며 아곡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는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것처럼 극하고 아늑해서 다른 곳과는 기운이 매우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곡에는 개울이나 시내가 없고 대여섯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밭둑 사이로 흘러들어가며 이 물로 연못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토질은 단단하고 물은 맑으며 바람은 온화하고 지세가 극하여 묘역으로는 참으로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뛰어난 경치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당대 최고의 지사인 이의신, 오세준, 두사충, 박상희에게 자문하였다고 합니다.
광해군 때 교화천도를 주장했던 이의신은 이 국세를 보고 형세가 용의설인과 같고 안산이 옥대와 같다고 했으며 백호 쪽으로 두세 개의 지맥이 있는데 모두 쓸만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원왕후의 묘자리를 잡았던 오세준은 진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은 곳이며 사상으로 보면 와중도렬인데 미심쩍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박상의는 합곡혈과 같은 금병이라고 했으며 두사충은 이곳 형세가 한나라 소화의 몽호인 소찬우 선조의 묘역과 비슷하다고 했답니다. 덕수의시 백아국 선영은 당대 최고의 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극찬했던 국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형기적으로 딱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형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 중기의 풍수는 형기적 측면이 강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선형자를 매입한 선생은 조부의 묘소를 천장하기에 앞서 주역 시초점을 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상의 묘자리를 천장한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장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아니면 잘못하는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선친의 유지이지만 시추점의 결과에 따라 천장을 결정하려고 했답니다. 다행히 길한 점사가 나와 천장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륭에 관해 고뇌했던 선생이 10분 이해됩니다. 이제 땅도 매입하고 천장하기로 한 선생은 어느 곳에 조부문을 모실 것인가를 고민했고 결국 이의신에게 점혈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이 점혈한 자리를 파보니 바로 아래 오래된 고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의신은 고총자리를 훼손하지 말고 그냥 조부문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이의신 말대로 하면 자리가 협소하여 봉분 하나 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해서 선생은 이의신이 점 찍은 자리에서 총룡방향 위로 옮겨서 내룡 중앙에 조부문을 모셨습니다. 할 수 없이 옮긴 자리에 조부문을 모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진열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용밑 부분에 내룡의 흔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의 말대로 고총 바로 위에 조부문을 모셨다면 실혈로 인해 발복은 고사하고 풍수적 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적확한 점혈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볼 때 진열에 조상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선생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인기좌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수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후천 이방 195도로 빠져나가 인삼밭 조입에서 멈추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여기가 멈춘 합수 형태의 수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세간에는 선생의 조부인 이섭 선생의 묘수에 관해 명당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섭 선생의 묘수에서 진열을 생성하였고 적확하게 점혈이 이루어진 명당입니다. 특히 명당으로서의 역량은 대단합니다. 따라서 백아곡의 덕수이씨 가문이 번창할 수 있었던 단초는 이섭 선생의 묘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택당집의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